어디에 쓰이는지를 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이들이 슈퍼에 가거나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도 세금이 붙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건물과 싱그러운 자연이 조화를 이룬 이곳은 우리나라 첫 특별자치시이자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왔냐면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입니다. 이 세종에서 일명 배움의 미학을 느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배워보고 싶다고요? 그럼 저만 따라오세요.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하면 국방, 근로, 교육, 그리고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나라 살림의 원천이 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국립조세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야, 이곳에 들어오니까요. 뭔가 중요한 걸 배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세금 박물관이라면 화폐나 동전 이런 것들이 보일 것 같은데 역사적인 자료가 많네요. 그중에 로비에 보셨던 것처럼 광개토 대왕릉비 비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비석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세금의 기록이 담겨 있는데요. 그중에 수묘인 연효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묘인은 고대 사회에 세금을 냈었던 사회를 얘기하고요. 국민들이 세금을 균등하게 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조세박물관은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2002년에 설립됐는데요. 조세제도의 변천과 시대별 조세제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 언제 어떻게 시작돼서 흘러왔는지 그 역사가 참 궁금해요. 세금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반리를 해서 그 반리를 한 수확량으로 세금을 냈고요. 그 이후에는 조용조라는 제도로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사람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조용조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조용조요? 그게 뭐예요?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정확히 걷기 위한 제도이기도 했고요. 국가에 노동력을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기도 했었고 지역 특산물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이 제도로 다양한 제도가 생기고 지금의 세금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각종 도서와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에는 세금 체험 코너와 세금 교실, 영상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요.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세금의 중요성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세금의 종류와 쓰임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체험 코너인데요. 요거는 실제로 이렇게 아이들이 눌러보면서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이들이 슈퍼에 가거나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도 세금이 붙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불이 활짝 켜진 거네요. 네, 물건값에는 약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계산하고 난 뒤에 세금이 붙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납세 의무를 관리, 감독하는 곳이 있죠. 바로 국세청인데요. 정해진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며 국가 재원 조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세법에 따라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국민들이 납세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납세 신고 안내와 그리고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IT 시대에 발맞춰 국세청도 한층 더 편리한 국세행정 서비스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금을 내는 것도 요즘에는 더 편리해진 바뀐 행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80년대 세무서 모습과 현재의 세무서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80년대 세무서 때는 이렇게 세무서까지 가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런 현재는 홈택스라는 프로그램도 생기면서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쉽게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습이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편안해지고 편리해진 그런 상황이네요. 홈택스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아주 유일한 우리나라의 프로그램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종형 기록자치 실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 세종시 연동면에 마을기록 문화관이 개관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많은 곳들을 가봤지만 네. 마을 기록 문화관은 좀 생소한데요. 세종 지금 시정 3기 핵심 비전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인데요. 시민들 스스로 마을의 일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또 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시의 권한과 역할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정부에 이 주민자치 기록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고 이 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기록문화관은 옛 연동면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했는데요. 마을 계획서와 마을 소식지 등 다양한 자료가 보존 전시되고 있는 전국 최초 마을 주민자치 기록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의 도시재생 사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성과를 좀 전시물로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우리 시의 조치원읍을 2025년까지 경제 중심 축으로 세종시의 경제 중심 축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인데 이거는 관이 주도한 게 아닌 민간이 주도한 민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 주민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성과를 기록으로 좀 전시를 해놨습니다. 마을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이곳에서 다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록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게 기록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마을기록 문화관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오랜 시간 쌓이고 쌓여 역사를 만든 마을 기록들. 여기는 또 다른 공간 같은데 뭔가 비밀의 보물창고 같기도 하고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활 발전 등 주민 스스로 읽어온 생생한 주민 자치 기록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근데 기록뿐만 아니라 보면은 필름, 사진, 물건들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기록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민들이 활동했던 생생한 사진 그리고 시민 축제 때 사용했던 소품들 또 시민들이 활동한 자료, 보도 자료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밖으로 나가볼까요? 세종의 핫플레이스,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세종 호수공원인데요. 맑은 하늘에 시원한 바람까지 더해져 나들이 하기에 더없이 좋았습니다. 이야, 이 호수공원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궁금한데 이 박사 불러볼까요? 이 박사! 궁금하다고요? 척척박사 이 박사가 알려줄게요. 도심 중앙에 자리한 세종 호수공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입니다. 그 넓이가 무려 축구장 62개를 합쳐놓은 크기고 평균 수심은 3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총 5개의 인공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축제 공간인 축제섬, 최고의 수상무대가 되어줄 무대섬, 해변이 연상되는 물놀이섬, 다양한 수생식물과 생태습지가 있는 물꽃섬과 습지섬까지 조성돼 있답니다. 우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정말 많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호수 곳곳에 수경시설이 마련돼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요. 호수 주변에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어서 여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답니다. 와, 인공호수에서 즐기는 물놀이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운데요? 그럼요. 게다가 수질 관리를 위한 특별한 시설도 있는데요. 바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정화식물을 심은 청음지입니다. 금강의 물을 더욱 맑게 만들어서 호수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맑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아, 고마워요 이 박사.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전월산과 어우러지는 세종 호수공원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은데요.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바람 따라 평화로운 시간을 즐겨봅니다. 오늘 이렇게 세종에서 세금과 기록에 관해 배워보고 도심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휴식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 여행을 통해서 배움과 행복 둘 다 느껴보고 싶다면 세종으로 놀러오세요. 행복도시 세종에서 세금의 필요성과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는데요. 자연과 함께하며 몸과 마음이 풍요로운 세종에서의 뜻깊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